그게 뭐예요? 그게 도시화, 중국 정부의 도시화 구성이 변했어요. 이번에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는데 최근에 두 가지 일이 중요한 일이 중국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아까 심천의 DCP 추천 통해서 한번 민간인들 써봤다는 사실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심천이 중국 경제 개혁 개방 특구였잖아요. 네. 78년에 등소표기 개혁가 지금도 심천에부터 했단 말이에요. 4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그 40주년 기념식에 참여해서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천을 갖다가 사회주의 선도 시범도시로 만들겠다고 표현해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 듣기에 너무 익숙하지 않은 단어니까 무슨 말이야 이런데 제가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심천을 런던, 뉴욕 같은 세계적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첫째 포인트가. 첫째. 그 다음에 심천이 옛날에는 제조 혁신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거기 화웨이, ZTE, DJI, 미국이 제지하는 기업이 다 심천에 있어요. 그래요? 그것처럼 제조 혁신의 아이콘, 제조업의 생태계가 심천이 제일 잘 돼 있거든요. R&D도 제일 빨리 돼 있고. 그래서 제조 혁신의 아이콘에서 지금 심천이 금융도시로 변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심천이 홍콩 딱 옆에 있어요. 근데 과거에 위안화 국제화의 허브가 홍콩이었어요. 근데 홍콩 이번에 알죠? 봉화법 통과 등등 그렇죠. 이슈, 미국이 제재하고 이러니까 그 위안화 허브 기능을 심천에 옮겨오려고 해요. 그래서 심천을 지금 이번에 심천 도시라는 그 포지션, 중국 국가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을 금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천은 제조 혁신 플러스 금융도시로 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옆에 홍콩이기 때문에 되게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심천이 가장 앞으로 아까 그 내순환이라고 했죠. 그게 고첨단 산업에서 국산화 실현이잖아요. 그걸 심천에서 선도적으로 하게 하고 금융도 왜냐면 심천이 장점이 뭐냐면 거래소가 있어요. 심천 거래소가 자본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 외국 자본이 심천에 와서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네. 내륙에서 안 되는 거는 심천에 와서 막 증권사 마음대로 만들고 선물사 마음대로 만들고 뭐 펀드 마음대로 만들고 그러니까 자본도 마음대로 들어오게 하고 마음대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심천 한정을 해서. 네. 그러면 심천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자본이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그다음 거기 가면 생태계가 다 있고 거래소가 있고 이처럼 좋은 동네가 어디 있어요? 이게 제2의 홍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천이 점점 커져서 심천이 어떻게 아까 중국의 쌍순환이라는 게 국내 내순환하고 외순환이죠. 그러면 심천이 그 외순환의 선두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천 중심으로 해서 마카오, 홍콩, 그거 중국어로 광동성까지 해서 외강호 대망구라고 해요. 외강호 땅환취 전략. 그러니까 도시화 전략에서 중국이 닭처럼 생긴 이 큰 나라를 큰 경제 블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블록화. 도시화 블록화 큰 거 만드는데 이게 지금 심천을 선두로 해서 홍콩, 마카오, 광동성까지 다 묶어가지고 뭐 하냐면 외강호 따완치라고 불러요. 왜 광동성을 말하고 홍콩 말하고 오는 마카오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천이 광동성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외순환의 핵심 지역으로 하니까 자본이 들어가고 나가고 마음대로 하게 해요. 근데 왜 광동성까지 넣냐? 중국이 광동성이 가장 잘 살아요. GDP가 한국을 초월해요. 1인당 GDP 굉장히 높고 그래서 여기는 소비 중심이에요. 그래 보세요. 심천이 얼마 조건이 좋냐면 제조업이 혁신 기업들이 다 있고 뒤에는 소비가 받쳐주고 앞에는 금융이 받쳐주고 그럼 어떠죠? 이 동네를 갖다가 중국이 외순환, 외국하고 호흡하는 허브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우리가 내 이해 상세하게 주는 이유가 중국이 미래를 이루어야 한국 젊은이들이 미래가 있잖아요. 변화를 알려주는 거예요. 미래 30년, 50년 일어날 일을. 네. 그 다음 두 번째 큰 경제 블록이 어디냐면 상해 중심의 장강상학주예요. 상해는 중국이 가장 잘 사는 도시고 금융이 아주 발달한 도시다. 상해 거래소가 있고요. 근데 상해는 한계가 있는 게 자본 항목이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워요. 국제금융도시로 되기에는. 근데 상해 장강상학주, 항주, 소주, 항주에 알리바바 있잖아요. 그게 전자상 거래 플랫폼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해, 항주, 소주를 하나 묶어서 그게 장강상학주예요. 그게 하나의 경제 블록인데 여기는 중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 여기 와 있어요. 머리가 제일 좋고 돈이 제일 많고 부자 다 여기 와 있어요. 그럼 이걸 중국의 새로운 소비 역량 도시로 키우는 거예요. 그게 국내 내순환의 허브 지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얘네는. 그리고 지금 남중국해 중심으로 해서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크로스보더 국제무역에 있어서 제일 싼 물류 비용이 바다를 통하는 거거든요. 에너지 수입하고 이런 게. 근데 미국이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 민감하게 인도,
인도하고 중국이 충돌한 다 뒤에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상의 싸움이 치열해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에 중국으로 오는 이런 석유나 이런 거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해군이 세잖아요. 그렇지. 공군이 세고. 근데 중국이 안 돼요.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방법은 뭐죠? 나중에 해상이 막혔을 때의 대안을 찾아야 돼요. 육로. 그게 뭐냐면 육로계통이에요. 그게 유라시아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게 1대1로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쪽이 막히면 육로를 통해서 기차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중서부 지역이 하나의 큰 경제 블록을 만드는데 그게 어디냐면 서안, 성도, 중경, 그리고 운남성, 곤명, 이게 다이아몬드 행이에요. 여기 또 중국이 하나의 큰 도시와 경제 블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또 이렇게 유럽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그 무한, 이번 코로나 터진 무한, 그 다음에 안희성, 허브웨이 이런 데는 그 바이오라든가 이런 반도체라든가 이런 최신형 IT 기업들이 이쪽에 또 유치를 해서 전 국가를 이렇게 그림을 짜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빨리 먼저 가는 게 외강호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심천이 제일 먼저 정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천은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 혜택을 만들려면 직할시가 돼야 돼요. 여기 말하면 서울특별시가 돼야 돼요. 근데 심천은 직할시가 아니에요. 부산 직할시 뭐 이런. 예, 그렇게 부산 그렇게. 근데 중국 심천은 아닌데 직할시보다 더 많은 정책을 받아와요. 마음대로 해라 이거야, 너네는. 그래서 이름이 사회주의 선도 시범도시인데 이번 DCP도 상해에서 안 하고 심천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천을 갖다가 외국하고 호흡하고 국내의 기술을 뒷받침해주고 기술이 빨리 가고 금융이 빨리 가는 가장 실험도시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거 아세요? 인류의 역사를 결정하는 거는 아래와 같은 몇 개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국가가 부강하고 국가가 쇠퇴하고 인류의 역사 흐름이 기후, 사람들이 추운 데를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지. 따뜻한 날씨를 찾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란 거는 가난한 곳에서 잘 사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자기 고향을 왜 등지고 떠나요? 왜 다 서울로 와요? 가난해서 부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따라 사람이 가요. 인제 다 거기로 가요. 인제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추운 데서 따뜻한 데로, 못 사는 데서 잘 사는 데로. 인재가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소비가 일어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선도하게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세계적인 인재들이 어디 갈 것 같아요? 심천을 왜냐면 그게 남쪽이잖아요. 춥지 않고 가게 되고. 아, 기후도 거긴 괜찮아요? 다 남쪽이에요. 상해 가게 되고, 이쪽 가게 돼요. 그냥 중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 여기 모이게 돼요. 특히 해외 유학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저런 내쫓는 정책하면 다 여기 지금 상해가 엄청 경제가 좋아졌어요. 올해. 왜 코로나 때문에 미국하고 관계가 나빠지면서 미국이 인재를 내쫓는 사람들이 중국인이 다 돌아왔어요. 그게 다시는 안 간대. 그게 다 이쪽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재가 몰리면 어떻게 되죠?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고 얘네들이 또 두뇌가 합쳐지면서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중국은 아까 시장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또 기적 같은 유니콘 기업이 만들어지고 그게 또 생태계 풍부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이동은 사람의 이동이고요. 산업의 이동이에요. 근데 그게 이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드렸으니까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인재 이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지금 한국 내부에서는 뭐 다 서울로 몰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중국하고 경쟁했을 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한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절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한국 미래산업을 선도하려면 인재가 많아야 되죠. 근데 한국이 인재가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 애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나게 이거 미래산업에서 일한 경험을 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젊은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공무원 시험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피하고 대기업에 들어가 앉아 있고, 대기업은 핵심보다도 대기업 병에 걸려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중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특구를 이제 이렇게 몇 군데로 나누면서 그러하는 곳들 위주로는 이제 아주 앞으로 그럼 심천 여기에는 아까 자본 항목 이게 개방이 되나요? 지금 다 그걸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못하게 해도 저기는 많이 풀어주겠다. 그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거기에서만 된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에 들어간 기업이나 외국 기업 들어갔을 때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가고가 별로 제한을 안 주는 거죠. 지금은 중국에 투자 들어갔잖아요. 나올 때 외환관리국에 다 승인받아요. 들어갈 때도 승인받고 나올 때도 승인받고. 근데 이제 신천에 근데 거긴 창호만 열어서 내내는 거기서 마음대로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때도 자유롭게 들어가고 그럼 투자 자금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예, 그런 걸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난 아니고. 사무실들을 얻어야 그렇죠. 되고 지금 사람들의 집을 어마어마해요. 얻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한국 젊은이들이 저런 지역에 가야 돼요. 큰 무리가 놀아봐야 돼요. 신천. 그냥 한국에서 빅데이터를 못 만지잖아요. 그냥 중국과 빅데이터를 만지게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 테슬라 중국 간 거예요. 테슬라 생각해 미래는 무인 자동차다. 스마트 자동차다. 스마트 자동차의 핵심은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가 힘 발휘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근데 민주주의 국가는 인권이고 어찌고 데이터를 못 쓰게 하는데 무슨 빅데이터냐. 근데 중국은 마음대로 쓰니까 얼마나 땡큐하냐. 그러니까 중국이 3년 할 걸 미국에 30년 할 걸 중국이 3년이 끝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가서 빨리 해봐야 된다고. 근데 그게 experience 해봐야 돼. 그렇지. 네. 그러면 거기에 뭐 우리 그 어떤 그 초보 프로그래머들이라든가 엔지니어들이 가면은 뭐 일 잡을 쉽게 근데 구할 수 있나요? 언어 장벽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은데. 언어 장벽뿐이에요. 원래 중국어 잘하고 영어 잘하면 되게 좋아하죠. 한국 엔지니어들을 동남아 사람들도 엄청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을. 아, 그래요? 그리고 중국도 이런 산업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을 엄청 좋아하죠.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 언어적인 문제. 하고 한국 사람들이 중국이 이렇게 가까운데도 중국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중국에 대한 편견이 너무 뿌리 깊어 있어서 그 자체를 거부하다 보니까 가서 융합되기가 힘들어져요. 저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막 융합이 돼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하고. 아, 우리 안 교수님의 중에서 여기서 와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융합이 돼야 돼요. 똑같이 차이를 못 느껴야 되죠. 저 차이 느껴요. 말투 이상한 외에는 안 느끼죠. 말투 이상한 거. 네, 차이. 그거만 빼면. 네. 그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융합, 그 사회에 융합이 돼야지. 융합이 되려면 언어를 알아야 문화를 알게 되고, 문화를 알아야 진짜 친하게 되죠. 그렇죠. 영어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하고 진짜 친하고 속신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언어를 배워야 되겠네요. 그 문화를 익숙해야 돼요. 또 그쪽에서도 요새 뭐 한류 때문에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거 알아요? 그냥 지나간 얘기를 해드릴게요. 중국 북경에 있잖아요. 지난번 제 학생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 북경에 그 상해. 네. 상해 그 제일 번화한 거리가 후민루라고 있어요. 거기 제일 잘 사는 동네, 여기가 명동처럼 후민루가 있는데, 그게 부대찌개 있죠. 부대찌개 여기 한국 사람 엄청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부대찌개 뭐가 실전 들어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엄청 비싸게 팔아요, 거기서. 근데 줄을 서서 먹는다잖아요. 예? 한국에서 뭐 5,000원 팔고 거기는 25,000원 받는 거예요. 근데 줄을 서서 먹는다니까요.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왜 한국 부대찌개에 한국에서 5,000원짜리 25,000원 중국 사람 내려고 할까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한국 힙합을 좋아해서 그 부대찌개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스타가 먹은 음식에 대한 문화적 소비라는 거죠. 문화 소비라는 거죠. 음식 같이 소비. 뭔가 공감대를 만들고 싶은. 그러니까 음식 소비가 아니라 먹는 건 음식인데 실제는 문화 소비인 문화 거죠. 소비. 그게 한국이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근데 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이제는 우리 한류, 그러니까 우리 문화 산업을 더 키워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한류가 또 어떤 분들은 이 일시적 유행 아니냐. 그러니까 어때요? 교수님 보시기에 중국 내에서의 한류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뭐 K-팝 이런 거는 나중에 차이나류, 한류 이런 거 차이나 무슨 류가 나오면 중국 류 나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인들이 특유의 매력이 있어요. 이거는 타고나요. 이거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나갈 때 한국인들이 정말 외국인들이 한국인들하고 오래 있으면 한국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좋아하는 이유가 한국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한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 되게 정이 많고 그런데 유머러스하고 그러면 또 패셔너블해요. 이게 너무 되게 깨끗하고 멋부릴 줄 알고 재밌고 그리고 정이 많아 착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체가 깨끗해요. 이게 세상에 많이 다녀보세요 알겠지만 사실 이런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화장실 가보면 알잖아요. 놀랍게도. 깔끔하죠. 결국 이렇게 우리가 미국 가도 한인 이런 데 가 있으면 얼마나 다르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들이 있다고요? 근데 정뿐만 아니고 그 뭐라고 해야지 사람에 대한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이래 되게 그런 걸 중요시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런 나라가 많지가 않다고요.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하긴 다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살듯이 외국 매력이 나가서 있다고요? 살면 어디 가선 자리 잡는다고. 네, 그리고 그거 아세요? 한국에 들어온 그 유럽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을 살수록 좋아하잖아요.
안 가려고 해요, 유럽을 다시는. 왜냐면 한국에 살다가 외국 가서 살면 너무 불편하고, 첫째 불편하다. 두 번째는 오피니언이 불편한, 자기 돌아가 봤더니 너무 불편한 한국 살다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너무 재미없다. 자기 나라가. 그렇지. 여기 저 먹고 살 길만 있으면 한국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코로나 보세요. 난 코로나가 잘 왔다고 안 미안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미안한데 역설적으로 코로나가 아시아 이 국가들의 저력을 보여줬거든요. 유럽에 우리가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유럽에 대한 생각하는 유럽하고 미국에 대한 환상을 다 깨버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알았던 선진국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완전히 경험한 거죠. 그 시민의식이라든가 거기 이런 뭐 것들이. 인류의 법회적 가치를 존중한다는 나라가 이번에 하는 행태를 보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일단 요약을 좀 해보면은 심천을 중심으로 이번에 그 아마 하루 이틀 전에 그 뉴스로 좀 많이 나왔던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그 시진핑 예, 거기 그 가가지고. 뉴스로 그 팩트만 말한 거지 그 함의는 제가 설명드린 네. 거죠. 그게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냐를. 그러니까 네. 그게 우리는 그냥 뉴스 보고 아 그랬나 보다. 뭐 그래서 제가 풀어준 거죠. 그게 지방 가가지고 왜 시진핑이 거기 갔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미래 50년의 입장에서 설명해드린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중국은 심천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외순환의 허브가 되는 거죠. 그쪽은. 외국과의 어떤 네. 대외 창구. 이제까지 우리가 홍콩 단일화였잖아요. 네. 근데 홍콩 이후 대체할 수 있는 네. 곳으로 그 전략을 심천이 짜고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이제 부각이 되고 네.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네. 한번 살펴보는 왜냐면 걸로. 거기 그 선물회사, 증권사 맘대로 만들게 하잖아, 펀드사. 한번 다음 시간에 네. 그 우리가 어떻게 그 심천의 어떤 현재 그 전략을 네. 우리가 활용해서 거기에서 뭔가 비즈니스 기회나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말하지 마세요. 있을지. 배 아파요, 이 말 하면. 왜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그 올해 그 아시죠? 지금 한국에 공모주 얼마나 난리 나는 거 아시죠? 막 그렇지. 보증금 1억 주고 뭐 두주 세 주. 얼마나 지금 올해 난리 났어요. 근데 작년에 1년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제가 한국 기관 투자가들한테 중국의 그 엔티 파이낸셜, 그 다음에 루팍스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이에요. 중국에 이런 스타 기업들이 있어요. 거기다 투자해라고 제가 DJI, 예? 해라고 엄청 했어요. 정말 노력했어요. 펀드 한 1,000억, 2,000억 태워라고. 그때 했잖아요. 올해 그냥 끝났어. 이번 엔터프라이즈 상장하잖아요. 그냥 막 난리 났잖아요, 지금. 첫째. 그 다음에 루팍스가 내가 말한 이게 또 이번에 10월에 상장해요. 그러면 지금 뭐 그게 뭐 50%, 60% 문제 아니에요. 몇 배의 문제예요. 근데 그냥 뭐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하는데 이런 말 하게 하면 좀 화난다고요. 누가 따라줘야 되는데 따라 안 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단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좀 차분차분 이제 한번. 근데 그거 아세요? 이번에 엔티 파이낸셜이 상장한다니까 이제서 와서 어떻게 그걸 티어를 받아올 수 없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와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 정도까지만 네. 하겠습니다.